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대만, 독일, 미국까지 해외 로켓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가 왜 더 카르텔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이제 12월 9일, 앞으로 한 일주일 남짓 있으면은, 배추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이라는, 배추출비라는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 몇억 원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이제 했고요. 저작 활동, 저도 책을, 허백기 교수님과 함께 공저를 냈지만, 지금까지 나온 책이, 제가 세봤더니 21권이에요. 21권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책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취재를 해서, 또 자신들의 신뢰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것이 21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이 계산곡을 누르면은 이게 나올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노래. 대충 입장 신고탑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어요? 사생교 이발 기록들도 부정선거 없다고? 답도 없으신 선관위 사람들 대생 불가능 선거 사기꾼들 선관위 소독을 415번 고유 달기를 발동해서 추첨 블랙핑 진실은 결국엔 밝혀집니다. 선거리 모두 선거리 이제는 모두 모아 기록하자 먼 훗날의 후손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보여 눈물이 이런 소멸이 살며시 고개 들고는 거짓된 세상 저주했어. 선거리 친구들 모두에게 언제나 선거제마다 조정을 하는데 정말 쪽팔리지 않니?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지겨워 죽겠으니까. 그 시시의 왕님 안녕이라고 명하니 너니 마침 푸른 흔쾌히 이 손으로 찍어드릴게요. 그런지 블랙 시시의 왕님 상관이 박수 수식하는 한마디 조절을 반복듯하는 뻔뻔한 중한 상황이 역사 속으로 그만 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이거 일본어가 나오느냐? 이 일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게 그 소아성애자들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악당들을 다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점호도 시키고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는 건데 이거를 젊은이가 우리들은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요. 이게 있는 저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는 그런 노래다. 이런 거에 착상을 해서 가수를 불러가지고 일본의 노래와 거의 비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구해서 노래도 시키고 개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필요한 화면을 넣고 해서 개사곡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원작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정치적으로 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정치적이고 뭐건 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음에 잘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이 뭐 저를 틀딱이래요. 틀딱 치고는 잘 만들었다. 그리고 뭐 틀딱이 하는 짓 똑같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8만 회 그냥 올렸는데 18만 회가를 봤어요. 댓글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키워주시고요. 그래서 저작 활동, 개사곡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개사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삭발 투쟁을 저희들이 12월 14일 날 대통령실 근처에서 저희들이 호기롭게 숫자를 우리가 4일 보니까 415명만 모시고 머리를 깎아도 되는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해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자 해서 1415명을 모아서 삭발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나타내는 대규모 삭발 대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에 하나 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이 아니고 부산 엑스포가 아니고 부정선거 엑스포를 12월 9일 날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영화들 3개, 또 아까 애니메이션이 그날 개봉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회가 2개, 음악회, 책 판매, 그다음에 이제 각 부스를 마련해서 각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이렇게 재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아주 엑스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화시키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여기 위에 있는 3개는 좌파들이 만든 겁니다. 덕분에는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해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건데 34,000명이 봤어요. 문재인 돈 많이 걷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11만 명이 봤습니다. 조국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사기라고 해서 지금 조사 들어갔죠. 관객 부풀리기, 허수.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을 그거를 만석이라고 해서 한 3만 명을 늘린. 합쳐서도 33만 명이 봤는데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제가 나레이션하고 아까 상구 세계 거시적인 눈으로 스케일로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을 만들고 있다. 이걸 만든 게 18만 명이 지금까지 봤습니다. 웨더 카르텔 오늘 아까 보니까 116만 명이 봤습니다. 이것만. 다음에 배투 출비, 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은 애니메이션이 9일날 대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삭발식 1,415명이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세계 기네스북 등재도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다음
예, 요거는 이제 부산이 아니고 부정선거 부산 엑스포,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해서 MPK에서 하고요. 저와 맹주성 교수, 권호용 변호사가 대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전시, 애니메이션 배투 출비 개봉 행사, 토크 콘서트와 연주회, 또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상영, 예,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민감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주의, 어텐션을 끌고 다니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웨더 카르텔을 요 USB에 넣어서 하나가 미리 전달이 됐는데 다음에 이제 그걸 모르는 분이 또 다시 공개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웨더 카르텔을 보면 문제가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자극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현 국정원장께서 경질됐습니다. 이분은 부정선거 아까 국정원 발표가 이분의 의지가 잘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부정선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 국가 안보의 문제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존폐와 관련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보안 점검을 석 달 동안 시켰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보고도 대통령께 했고 또 3차장을 시켜서 대국민 보고를 하도록 만든 그런 게 있고요. KBS 명모가 일신된 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고 우리들에게 좋은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웨더 카르텔을 좀 방영을 해달라고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청원을 넣었습니다. 1000명이 넣으면 그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1000명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틀어주는 이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방송을 하면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선거에 관여하려고 한다. KBS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바로 그냥 우리 1000명 이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1000명이 금방 또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라 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우리 건 못 틀어줘도 우리에게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우수 인력들이 있으니 이 부정선거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시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정말 차마고도 이런 엄청난 다음에 누들 로드 이런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여기 정말 뛰어들어가지고 만들면 아까 얘기한 그 웨더 카르텔은 정말로 잘 만든 건데 딱 한 명이 만든 거예요. 한 명. 까푸카라는 그 젊은 친구 젊지도 않지만 그 친구가 만든 겁니다. 영화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KBS의 그 엄청난 PD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고 KBS에 있는 또 기자들이 시사 다큐멘터리 만들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만들면 문제 제기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KBS가 바뀌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의 불빛이 된다, 등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반란이 있어요. 허명기 교수님이신데 뭐라고 하셨냐면 김태우 후보가 원래 질 사람이었고 요만큼 질 걸 이만큼 졌다고 나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그러셨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크게 이긴 선거였다. 그러니까 당락이 바뀌었다면 이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내가 수리 마수리 부채도사 그게 부정이네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숫자를 갖고 하나하나 숫자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좌표 찍어가면서 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떻게 몇 표를 잘못한 거고
그 수법은 또 어떤 거다. 이런 거를 학자가 학술 문서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가 제출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셨어요. 선관위는 자기네들 조직을 보존하는 것, 자기네들 모가지가 목이 달아나지 않는 것, 그게 최우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까지 손을 잡고 같이 부정선거를 해왔던 민주당이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전열을 갖춰서 나간다면 민주당을 돕겠지만 만약에 아니면 무슨 얘기죠? 만약에 아니라면 심지어 국힘당 쪽과도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우는 건 싸움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만 싸웠는데 만약에 국힘당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힘당 가지고도 싸워야죠. 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요게 구체적으로는 언제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자기는 당일 선거는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당일과 사전투표 2023년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관점에서만 봤더니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집단이 있다고 하면 기준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선거에 그것도 사전투표 말고 2022년 지방선거의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착안을 해서 했더니 함수가 그냥 착착착착 다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해 지방선거 당일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몇 퍼센트, 4%씩 올리고 뭐 이런 것이 딱딱딱딱 들어맞더라.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실 아무것도 부정선거를 안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7경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그 경에 거의 5배 4.7경분의 1의 확률이다. 있을 수 없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조작의 티가 많이 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이 비밀지령 2- 무한대승이라는 책 818페이지짜리인데요. 818페이지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쓰셨어요. 818페이지짜리. 이거 하지 않고 전부 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했는데 여기에 또 모른 종이로다가 점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갈아서 만든 게 바로 비밀지령 2- 무한대승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만 20장짜리로 한 건데 20장 마지막 페이지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2년 관내 투표율, 2023년 당일 투표율과 2023년 관내 투표율은 2022년 당일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 조작 투표다. 조작이다. 2023년 보궐선거에서는 이거는 사전 투표만 할 줄 알았던 게 아니고 당일 투표는 언기 조작, 바깥에서 얹어놓은 언기 조작이 시작된 투표였다. 그림이 나옵니다. 2023년 보궐선거에서는 관내 투표는 당일 투표, 관내 투표는 바꿔치기 조작. 그러니까 이만큼 빼고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김태우의 표를 빼고 100장을 뺐으면 100장짜리 진교훈의 표를 집어넣는 바꿔치기 조작이 실행된 투표였다. 이거 부채도사 아닙니다. 다 숫자로 계산해야 한 거예요. 이걸 그림 가지고 하는데 이 그림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림으로 했고, 예. 그리고 2022년도 당일 득표율 대비 타 투표 표본의 조작 비율이 나오는데 각 투표 표본의 득표율과 2020년 지난해 당일 투표에 대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값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바로 이 차이값이 조작 비율이다. 요만큼 조작을 한 것이다. 그게 민주당 후보 이거 영역으로 봤을 때 2022년 당일 투표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이게 이 사전 투표, 관내 투표, 관외 투표 이런 것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수의 법칙이고 표본을 추출했을 때 충분히 큰 표본이 나오면 그 표본의 특성은 이 모집단의 특성에 수렴한다. 그런 공리인데 수학적 공리인데 거기에 맞춰봤더니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5.82% 지난해 관내 투표에서 국힘당 후보는 김태우인데 마이너스 5.82% 이런 핸디캡을 딛고도 당선이 됐었다 이거예요. 근데 2024년 올해 거 당일 투표를 봤더니 4.64를 얹었고 이쪽으로 국힘당 후보는 빼가지고 이쪽으로 줬고 그다음에 관내 투표 이게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무려 22.15%의 이익을 받고 이쪽은 마이너스 22.15% 차이가 44%가 난다. 그래서 그 매우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진 선거였다. 이게 내일까지라고 그러셨어요. 이 결과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페이퍼를 만들어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네. 40 총선 향배도 결국은 부정선거가 결정합니다. 부정선거가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그런 게 포착이 됐고요. 국정원의 움직임. 지난번 김규현 원장님이 계셨을 때 매우 급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그런 정황도 또 보이고요. 국힘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안들을 내놓고 있죠. 다음에 선관위 움직임. 선관위에는 김용빈이라는 대통령의 친구가 사무총장으로 갔습니다. 선관위에는 세 명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의전서열 5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총리급입니다. 두 번째 상임선관위원 그 사람도 장관급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근데 그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자기 친구 서울대법대 7구학번을 판사를 하던 연수원장을 하던 사람을 거기다 앉혔다는 것은 부정선거 세력 꼼짝마 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돼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김용빈이 잘 못해요. 낄낄해. 빠릿빠릿하게 자기의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앉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선관위 안에서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르고 둘 사이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선관위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우리들의 싸움은 과연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힘당의 승리 패배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패배와 관계없이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은 빛을 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국힘당이 패배해도 부정선거 규명운동은 승리합니다. 왜냐? 국힘당이 패배하면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럴 거예요. 예? 다 고치고 그런다 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탄핵은 안 당할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 종이호랑이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요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사 착수. 이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확신을 갖게 돼서 자기가 평생 해온 게 수사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야 부정선거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까봐. 응? 한번 뒤져보고 국정원 가서 서버 까보고 다 해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힘당이 실력으로 패배한 거 말고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로 패배한다. 그러면 용의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에 착수할 거예요. 국힘당이 이기면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 지금까지 5년 동안 있었던 조작 함수들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같아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데 항상 지난 5년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에 10% 넘는 차이가 있었고 항상 민주당이 유리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공리와는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국힘당이 이긴다 그러면 이 공리가 깨질 거 아니, 이 현상이 깨질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이상한 현상이 깨지고 당일 투표, 전체 투표,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내 투표, 기타 투표가 전부 다 같은 선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이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국힘당이 만약에 국힘당이 이기면 조작함수가 사라지고요. 국힘당이 지면 조작함수가 계속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겨서 윤 대통령 탄핵하겠지만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또 이게 중요해요. 내년 11월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4월, 그쪽 11월. 한 7월, 7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우리한테 좋건 싫건 근데 너무나 지금 악마화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당시에 트럼프를 막 이제 우리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했으면 돼요. 근데 트럼프가 볼 때는 완전히 북한이랑 손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사납게 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이제 우파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관계는 그렇게 문재인 있었을 때 같이 나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도 어디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트럼프의 공약 1번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뜰 거예요. 왜냐? 제가 거기 앞에서 하고 트럼프 만나려고 트럼프 골프장까지 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비서실에도 막 하고 다음에 결국은 NSC에 앉아가지고 하고 1시간 동안 하고 바깥에서 국무부 사람들이랑 컴퓨터로 그거 다 설명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날 테니까 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트럼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활동이 대서특필되고 미국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겁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몇몇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저게 맞는 모양이네. 민경욱이 가더니 미국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도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부정선거 수사한 결과를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났었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불어올 겁니다. 태풍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드러난다. 많은 사람을 단기간 잠깐 속일 수 있고 조금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선거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은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감남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감남산에 추종자들 그걸 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에 있다가 귀하신 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니까 그 사도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드보라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옆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을 조용히 시켜라. 저 사람들 저 잘못된 얘기 하고 있지 않냐?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리라. 뭐라고? 메시아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온 건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러지 말고 부정선거가 이제 과거 일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제 입을 아무리 막으려 저는 입을 막을 수 있죠. 입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거고 다음에 선관위 자료실에 있는 숫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숫자들은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삼성동에 나와서 말씀하셔서 그걸 못 들어서 제가 대신 듣고 와서 쓴 다음에 발표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진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